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25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계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계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과 월령 술월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 먼저 보게 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간, 10천간, 10가지 천간 중에서 10가지 천간 뭐가 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죠. 갑을은 목이고요.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계수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 목화, 토, 금, 수, 즉 나무, 불, 흙, 쇠, 물의 이런 5가지 관점에서 놓고 구분해 봤을 때 계라고 하는 것은 수, 즉 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계수는 음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양수인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큰 물, 큰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큰 물을 임수, 즉 대해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오늘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는 같은 물,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그 성향이라든가 특징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수인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좀 바운더리도 크고 굉장히 좀 남성스러우면서 기가 어떻게 돼? 겉으로 뻗어서 나아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자와 같이 부드럽고 작고 좀 뭐라 그럴까요? 아담한 그러한 개념으로 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와 같이 큰 물이라고 보지 않고 대개 보면 우로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라든가 우자가 비우자죠.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를 써서 우로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과 같은 것이고요.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리면 비, 이슬이 되겠지만, 겨울 같은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뭐예요? 바로 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보게 되면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눈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지상에 있는 것으로 보면 뭘로 볼 수가 있냐면 우물 같은 거 있죠. 맑고 깨끗한 우물, 내지는 뭐예요? 옹달샘 같은 것도 이 계수로 볼 수가 있어요. 옹달샘. 그 다음에 집안에 각각 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수돗물이 계속 나오죠. 그 수돗물도 계수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도 계수.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님들이 옛날에 우리 하늘에 달을 보고 이렇게 별을 보고 치상을 드린다고 하죠. 그때 뭘 떠놓고 하죠? 정화수를 떠놓고 하죠. 정화수. 그래서 이 정화수 같은 경우도 계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내지는 어머니들께서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던 그 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탁하거나 더럽거나 하는 물은 어떻게 돼? 용도가 없죠. 수돗물. 요즘도 저기 인천이라든가 각각 좀 이렇게 대도시에서 자꾸 수돗물이 약간 빨간 물, 검정 물, 약간 무엇이 섞인 물이 자꾸 나와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수도 관계가 자꾸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원인을 찾아서 빨리 이제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이 먹어도 아무 탈이 나지 않는 맑고 깨끗한 물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치성을 드리는 물을 뿌옇고 더러운 물 가지고 치성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수돗물, 그나마 서울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는 아리수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물을 이제 공급한다고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아리수 자체는 믿을만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 아리수를 만드는 그 제조 그 정화 시설에서 집까지 오는 그
배관이잖아요. 수도관 같은 것이 노후화되게 되면은 거기서 오염이 돼서 물이 탁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돗물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담다 정수기에서 정수기 필터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물을 좀 더 깨끗하게 물을 끓이지 않고 먹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수기를 이제 집집마다 뭐 웅진에서 나오는 거, 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이제 정수기들이 있는데, 그 정수기도 예전에 뭐예요? 뭐 이상한 물질이 함유돼서 나온다 해가지고 무슨 중금속에 대한 어떻게 몸 체력이 쌓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예요?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거를 한자로 청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청자가 뭐예요? 맑을 청자, 징자도 맑을 징자, 같은 말을 강조시켜놓은 것이죠. 강조의 강조는 뭐예요? 엄청난 이게 맑고 깨끗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징하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의 특징은 뭐예요? 어저께 말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임수는 충분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휘몰아치고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너울이 치고 파도가 치는 그런 충분하는 성질 내지는 충세하는 성질이라고도 이제 표현하죠. 충세. 근데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충분하는 성질이라든가 충세하는 성질은 없어요.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수는 바로 이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수의 가장 특징적인 글자가 되겠죠. 개수는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먹어도 어떤 동물이라든가 어떤 식물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더라도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바다, 큰 강, 큰 호수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많은 물은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 거리는 그런 성질, 즉 충분하는 성질, 충세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토가 있어서 임수는 제방을 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어저께 공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임수와는 달라서, 성질이 임수와는 달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무기토 보는 것을 개수는 좋아하지 않는다. 개수는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이거는 매몰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기토 자체가 물에 탁해지죠. 탁해지는 탁수가 생기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말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녹물이 난다거나 이상한 부유물질이 있어서 수돗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기가 굉장히 깔짝깔짝하죠. 그래요? 그렇죠. 바로 그 개수 자체가 기토를 보게 되면 그렇게 탁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땅속에 완전히 묻혀버려서 용도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는 달라서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수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토를 제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수가 목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 얘기했죠. 정수기 안에 뭐가 들어가죠? 정수기 안에 그 물을 걸릴 수 있는 필터가 들어갑니다. 필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우리도 정수기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 교환하는 게 있고 네 달에 한 번 교환하는 게 있고 이렇게 주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해서 이제 매달 이제 와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필터를 이제 교환해주고 갑니다. 그 필터가 뭐냐면 오행으로 듣고 보면 바로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 중에서도 특히 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목을 보게 되면은 마치 미나리缸 같은 데는 缸 같은 데가 있으면은 미나리가 물을 정화를 시켜서 물을 맑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의 옥잠 같은 식물도 있죠. 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물들이 있죠. 그와 같은 역할 내지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가 좀 있다 싶으면 내지는 무기토가 있어서 토를 파극하게 되면은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수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썩게 되겠죠. 이끼가 낀다거나 부유물질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 해서 반드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이 사시사철 이렇게 생조해 줘야 돼요. 생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생수에 주어야 된다. 선생님,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는 그 수가 왕한데도 금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수가 왕한 거는 왕한 거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가 왕한 것은 이와 같은 거죠. 자, 우물이 있는데 강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 개수하고 임수하고 같은 것으로 보진 않잖아요. 오히려 개수가 임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개수가 임수 때문에 물이 탁해질 수 있죠. 그래서 탁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금이 계속 수를 생해주게 되면 물론 임수하고 약간 혼합되는 그러한 성향은 있다 하더라도 또 금이 계속 개수를 생주게 되면 개수로서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만큼은 잃지 않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 정도 하나 정도 있어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인월이라든가 내지는 화가 왕한 4, 5월 진술충명 모두 마찬가지로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수의 성향이다라고 메모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즉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늦가을은 모추 내지는 개추다라고, 개수가 아니죠. 개추가 되겠죠. 개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을 기점으로 해서 신유술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해자축 겨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월은 뭐예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가을과 겨울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환절기에 바로 술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로 치게 되면 이제 늦가을이라서 깊은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조금만 지나게 되면 입동이 지나게 되면 바로 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술월은 어떻게 돼요? 기후 자체가 매우 차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갖다 한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량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차갑고 찰 한자에다가 차갑고 서늘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한량의 개념이겠죠. 뭐 이렇게 먹고 노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량 이렇게 표현도 하겠지만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 한량은 매우 서늘하고 차갑고 오싹하게 사람이 소름이 싹 돋을 정도였던 차가운 그런 날씨를 이렇게 한량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토 자체는 뭐예요?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 내지는 이걸 갖다가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말을 조자, 말을 건자, 마른 땅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서 술월은 뭐예요? 차가운 날씨에다가 건조한 날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흙 자체가 가을의 흙, 술월의 흙은 뭐예요? 차가운 온기가 없는 땅에다가 뭐예요? 바싹 건조해 있으니까 그 위에 개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땅에 흡수가 되겠죠. 말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름, 물론 이제 술은 아니지만 여름 같은데 모래사장 가게 되면은 모래사장이 햇볕이 너무 이게 많이 쬐게 되면 모래가 이제 매우 뜨겁잖아요. 뜨거운 건 이제 둘째 치더라도 마른 그 뜨거운 모래는 뭐예요? 건조하다는 얘기죠. 건조해요. 근데 거기다 물방울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마른 모래가 물을 흡수해 버리거나 내지는 그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증발돼서 날아가죠. 근데 그 여름의 모래사장의 토는, 이거는 술토는 아니고 그거는 바로 미토가 되겠죠. 4, 5미, 여름에 있는 미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술토는 미토처럼 뜨겁지는 않지만은 차가운 땅이지만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땅에다가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말라버리죠. 말라버리고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물이 그 술토에 바싹 많은 땅에서 물이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서 계속 물이 나와야 되죠. 용천수라고 하죠. 용천수. 땅 속에 계속 물이 나오게 되면은, 안반수에서 나오게 되면 마른 땅이 계속 적셔지게 되면은 이제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온은 차가우면서 매우 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땐 바로 그런 거예요. 마른 땅에 물이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냥 물만 있게 되면 금방 말라버리고 그
마른 그 땅이 물을 흡수해버리면 개수는 어떻게 돼요? 흔적조차 없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수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유입돼 가지고 개수가 계속 그 생조를 받아야지만 개수가 흐르고 개수가 마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가 수로 태어났을 때는 일단 개수가 존립해야 된다, 개수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금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개수가 마르지 않고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에서 개수를 생조해 줄 수 있겠죠. 자, 경금도 있어도 상관없겠지만은 개수가 수월에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작은 금이 촉촉하게 생조해 주는 것이 좀 더 아름다울 것이고요. 신금이 없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부득이 뭐 경금을 쓸 수도 있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뭐 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주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이 없다라고 하면 왕토에 의해서, 건조한 왕토에서 개수가 어떻게 돼요? 매몰되거나 왕토에 의해서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물기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가장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육친론적으로 봤을 때 개수는 술토 내지는 무토를 보게 되면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 그래서 어떤 분들도 정관, 개수가 무토 보면 정관이기 때문에 저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개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무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바로 매몰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매몰. 그래서 정관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 주어서 금생수에서 개수가 존립이 돼야지, 내가 일단 존립이 돼야지 정관도 좋은 것이고 뭐 정관을 내가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위에서 내가 매몰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명예손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개수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 토가 너무 왕해서 왕토에 의해서 개수가 매몰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 내지는 신금, 중요한 건 이제 신금이 있어주면 더 좋은, 급수 자체가 신금 있는 것보다 경금 있는 것은 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금만 찾아볼 수는 없겠죠. 물론 있는 대로 쓰겠지만은 그래도 신금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이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존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을 얻은 연후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간목, 이 목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이 이 간목이 있게 되면 왕토가 개수를 파하거나 매몰시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거는 상관이고 얘는 정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상관이 정관을 파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상관, 경관이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일간 개수라고 하는 특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토를 파극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정관을 갖다 억제시켜준다, 억제 내지는 조절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파극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렇게 약간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상관, 경관 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개수 자체 핵심 뭐에 있다 했어요? 청징함에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개수 신금의 생조만 받으면 개수는 존립되지만 토에서 개수는 어떻게 돼요? 탁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탁해져 있는 개수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좀 어떻게 돼요? 탁해진 토의 기운을 절제시켜줘서 가라앉혀가지고 맑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를 정리를 하게 되면 수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관왕이죠. 일간은 약한데 관성은, 정관은 왕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 신왕, 관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월의 개수는 신왕, 관왕하여 개수가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몰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혀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인성인 금, 신금 내지는 경금 다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금을 얻어서 개수의 근현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근원을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 금으로써 수를 계속 생수해 주고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을 얻어서 관성인 토를 절제시켜 주게 되면은 개수가 매몰되지 않고 개수가 탁해지지 않은 그러한 사주가 중화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요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적어서 드릴 테니까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좀 진하게 해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수월의 개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자, 수월의 개수는 신왕관왕하여 개수가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함이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간목을 얻어 왕한 관성토를 제해야지. 여기서 제한다라고 해서 파격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유적절하게 토가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술월이기 때문에 술토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토가 움직여가지고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절제시키는 개념이지, 토를 완전히 파극해서 제한다고 해서 파극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이 토를 제해야 개수가 매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수월은 신금 내지는 경금, 그 다음에 간목이 있어주면 좋겠다. 근데 선생님, 간목 아니고 을목은 어떨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왕토를 제한, 기토 같으면 을목으로서 충분히 제할 수는 있겠지만은 술토라든가 천간의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왕토이기 때문에 을목으로서는 제하는 공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지지로 목국을 이루고 을목이 투출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을목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 비교적으로 을목과 간목을 비교했을 때는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토를 제하는 공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갖다가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가 양토인 술토를 받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술토는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은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관격. 그러나 술월은 토가 당령했기 때문에 토는 왕하고, 정관인 토는 왕하고, 개수 자체는 토가 왕한 반면에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개수는 어떻게 돼요? 약화되겠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정관만 왕하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신약,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여기서 관은 정관을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성은 왕하다 그래서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관이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가지고 그 정관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정관도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으로서 관인상생, 금이 있게 되면 이건 정관은 칠살이 아니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된다라고 하면 개수가 마르지 않고 토에 파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성은 천간으로 신금 내지는 경금인데 경금보다는 신금이 있는 것이 더 경금이 있는 것보다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 보면 정제에 해당이 되는데, 개사일주 내지는 임모일주는 이걸 갖다가 농마동향이라고 하는 거 그냥 메모 정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농마동향 내지는 재관쌍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녹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제를 뜻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자, 사중에는 지장관이 뭐가 있냐면 무토, 경금, 뭐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걸 녹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제죠. 그래서 마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농마가 동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향자는 고을 향자죠. 고을 향자에서 녹과 마가, 즉 정관과 정제가 같은 마을에 있다.
있다, 즉 같은 궁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농마동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관상미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제를 뜻하는 것이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와 정관이 쌍으로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 정관이 한 궁에 있는 것이고요. 이건 같은 이치로 이모일주도 어떻게 돼요? 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 중에 있는 병화는 쓰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보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 기토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정화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계사일주나 이모일주는 똑같이 농마동양 재간쌍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제와 정관이 한 궁에 있기 때문에 사주국세만 좋게 잘 짜여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귀격에 조심이 있다, 귀에 조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사주가 어떻게 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계사일주, 이모일주, 농마동양, 재관상미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냥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번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린 거죠. 국세만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계사일주, 이모일주는 어떻게 돼요? 남편덕, 처덕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덕 다 있는 것이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중요한 것은 사주가 중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사 일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개수가 수월에 태어나서 건조한 그러한 환경에 있는데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중병화로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조훈을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돼요? 건조한 것은 어떻게 돼요? 더 가중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수월 자체가 차갑지만 건조한데 사화는 불의 기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는 상승할지언정 건조한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수가 해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해중에 임수가 있어서 수월의 건조한 날씨를 갖다가 약간은 좀 촉촉하게 윤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해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술토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사해충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해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화도 깨지지만 해수도 같이 깨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화도 보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도 보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어떤 결과론 쪽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충이 되지 않는다,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금이 있어서 생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긴 하지만, 금이 없다라고 봤을 때 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 자체가 통근을 할 수 있다, 뿌리는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것이 글자가 되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연주가 아니죠, 연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의 뿌리를 두게 되겠고요. 술의 뿌리를 두게 되겠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에도 뿌리를 두기 때문에, 통근하기 때문에 이 기토는 매우 왕한 칠살에 해당이 되죠. 즉 이거는 칠살 편관인데 이거는 왕한 칠살이라고 해서 왕살에 해당했다. 만약에 간목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토는 무지막지하게 개수를 파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옛날에 했던 드라마 중에서 불멸의 이수신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이제 가끔 보고 있는데, 그때 일본 이놈시키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무지막지하게 죽였죠. 물론 또 우리 구한말 때도 우리나라 또 침범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말이죠, 또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무지막지하게 귀도 잘라가고 코도 잘라가고 아주 절천지 왼수 같은 그런 짓거리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개수 입장에서 뿌리가 튼튼한 칠살이 투출하게 되면 마치 힘없는 백성이 그런 적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상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거는 아까는 신약관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살중신경으로 사주국세가 바뀌는 거예요. 살중신경. 그래서 살중신경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 까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적군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웃으면서 이제 희희낙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이 왕한 사람들은 그래서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월간의 간목이 다시 있기 때문에, 월간의 간목이기 때문에 이 간목은 어떻게 돼? 기토를 갖다가 합거시킵니다. 합거. 칠살 기토를 합거시켜 버려. 그래서 이 기토가 일간 개수를 파극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간목도 용도가 없게 되고요, 칠살도 개수를 파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간목이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얘를 제할 수가 있지만,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는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합살한다 그래요. 합살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도 못 쓰게 되고 기토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일단 좋은 것은 뭐냐면 칠살 기토가 나를 파극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나쁜 점은 뭐예요? 내가 상관 간목으로서 얘만 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술토도 절제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할 수 있을지언정 얘는 제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이제 중요한 것은 개수가 해수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불멸에 있으신 70몇 번 보고 있는데, 그때 선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 이제 간신들의 이제 말에 휘둘리다가 이제 한양을 버려서 저기 개성 갔다가 개성에서도 밀려서 평항성 무슨 거기까지 이제 올라갔죠. 지금 그러한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좀 개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금을 좀 얻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단 개수 자체가 금은 보지 못했어요. 물론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중 안에는 병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개수를 이렇게 내놓고 생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연지에 있는 해수, 그 다음에 시지의 자수,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약한 개수가 어떻게 돼요? 비견, 겁제에 의해서 생조는 아니더라도 방신함을 얻기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막 태약하고 막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금을 하나 좀 얻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축회금으로 보게 되죠. 사축회금. 어떤 분들은 이게 본기가 빠졌기 때문에 사축회금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기 이석영 선생께서 쓰신 저기 사주척경에 보면 이분은 되게 본기가 빠진 삼합도, 즉 준삼합이 되겠죠. 합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글을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따져서 이거 합력이 없다라고 보진 않죠. 물론 유금 자체가 있어 주어서 본기가 있게 되면 이제 합력이 더 커지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력은 인정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 본기가 빠졌기 때문에 합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학문의 어떤 식견으로 이제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축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간신히 그래도 축중에 있는 신금,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생조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금이 뭐 지지로 신금, 유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격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드디어 이제 이 간목은 저 기토의 합거가 돼가지고 기반이 돼서 못 쓴다라고 하면 시간의 간목은 쓸 수가 있겠고요. 이 시간의 간목은 시지의 인목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간목이 약하지 않다. 즉, 이 간목으로서 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매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좀 정화시켜주고 잠재시켜줄 수 있는, 억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게 되는데, 이 간목의 용도가 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가 조금 더 살아나 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로 금운이 와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지지로 금운이 오게 되는 것은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화가 있기 때문에 사유, 회금, 사신합, 수가 되기 때문에 금수가 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천간으로 오는 금운은 썩 좋지 않다. 왜냐하면 천간으로 신금
특히 경금이 오게 되면 물론 일간을 생겨주는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은 일단 간목을 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토를 제해줄 수 있는 그런 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지로 오는 금은 나쁘지 않지만 천간으로 오는 금은 즉 경금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판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을묘시 같은 경우는 갑인시에 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토, 술초를 제하는 그런 공력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인시에 비하면 공력 많이 떨어지겠고요. 나머지 병진, 정상, 무호, 기민을 어떻게 됩니까? 싸잡아서 이거는 토가 왕하고 사화가 있어서 더욱 건조한 그런 상황에서 생시를 병진, 정사, 무호, 김 이렇게 오게 되면 다시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사주 전반은 어떻게 돼요? 더 건조해지게 되겠고요. 특히나 무토, 기토가 천간으로 오게 되면 개수가 뭐 어떻게 됩니까? 무토에서 매물되게 되고요. 물론 합을 하겠지만 기토에서 파급되게 되면 기토가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조년에 절명할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돈 주고 무엇이 기미시 이렇게 잡게 되면 대략 난감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경신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죠. 지지로 신금이 있으면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고요. 유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사유회금하게 되기 때문에 금수가 살아나서 개수가 생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쁘진 않지만 좀 이런 경우는 수월에 좀 한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반대로 좀 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